또 한 가지 탐욕 회로의 기능이 뭘까?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유욕이 있고 이 탐욕 회로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전제 조건이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기능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탐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과 나눔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나만의 인생의 아이템을 찾아 나가시고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김재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지읒입니다. 이음지읒?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응지읒이 오줌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영점. 오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지읒. 인정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동물 중에도 사람보다도 구성이나 모성이 좀 한결 낫다 이런 동물이 있는지 있으면 제 휴대폰 바탕화면을 깔고 계속해서 도전받고 싶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요? 해마는 누구도 못 해주는 기능을 아빠가 해주죠. 그 임신과 출산을 해주는. 남자가? 예, 그래서 수컷이 임신을 해서 나중에 그 수백 마리의 새끼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문천식 씨는 아마 출산을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정적이시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지.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방향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따라가는 그 대세의 길에 가야 될 것인지 안전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걸 좀 뇌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뇌가 선택하게 되는가가 굉장히 신경과학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동물 얘기를 했으니까 펭귄의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펭귄들이 원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한 5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살아요. 왜 그러죠? 해안가에는 천적이 살죠. 바다 표범이라든지 물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구해야 되니까 해변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먼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양보하는 행동도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먼저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잡아먹히고 천적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들어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거죠. 먼저 가시죠 이렇게 하고 잡아먹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이렇게 대세를 따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대세를 따르고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죠? 선행학습, 예를 들면.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우리 애만 선행학습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선행학습을 하니까 뭐예요? 비용만 초래되고 아무도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한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득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계에서야 새로운 시도하면 죽을 확률이 높지만 인간사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쥐 동영상 보니까 분노를 이렇게 하면 또 막 싸우고 가라앉고 이런데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분노를 억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미운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패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패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저하고 상처 준 분과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패턴 완성을.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패턴 분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더 괴로운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분노의 감정은 커질 거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강한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구는 성욕, 누구는 식욕. 근데 이런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유전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뇌에 학습되거나 경험된 것의 영향이 더 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런 본성 자체는 당연히 그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전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 자체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하는 것들이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유전자 환경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성욕이나 이런 걸 봐도 변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죠? 한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진 않았을 텐데 유전자의 발현이 변하는 거죠. 성숙하면서 나이가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는 환경적인 요소하고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개념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 건지.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한스 셀레라는 박사님이 원인이 다른 여러 환자들이 이분은 암 환자고 이분은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을 해서 옮기면 돼요. 장소를. 네, 그게 이제 동물의 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일종의. 그리고 신경회로도 많이 변하게 되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가지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건강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받는데